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미사강변 도시 내 다수 지역이 그 법정동 명칭이 망월동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지역에 저희가 입주하는 그 10만 입주 예정자 대다수가 사실은 이 망월동이라는 명칭을 조금 바꾸기를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사실 그 망월동이란 한자 성어 자체는 좋은 뜻이긴 하지만 이 젊은 세대 유입층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망월동에 대한 좀 기피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해당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 다수가 이 망월동에 대한 법정동을 변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님들의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 명칭 변경은 시장님과 시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저희는 가능한 걸로 일단은 그 법리 해석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규범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발언 기회는 3분입니다. 3분이에요? 네. 너무 짧게 하고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동, 망월동, 미상동, 풍산동이 165만 평입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조례로서 할 수 있어서 하남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남시 의회와 지금 저쪽에는 풍산동을 그대로 이용하고 풍산동 사무소 이쪽에 짓고 있는 게 이제 미사 1동 사무소고 또 옆에 하나 짓는 게 이제 미사 2동 사무소로 시에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김항식 후보가 말씀하신 거 내가 뭐 통합유도 이면 합의 헌 적도 없고 검찰 조사 받을 일도 없고요. 유니언 스퀘어 하는 문제도 김항식 후보가 했지만은 그 킹파워와 한국법인 김은정이한테 돈이 간돌이 190억이 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도망갔어요.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터프만이란 미국 회사와 신세계를 끌어들여서 유니언스퀘어를 만든 겁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다산 밑에다가 다 사람들 수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땅을 팔아서 돈 벌어서 땅을 중앙대학교 진다? 그거 제가 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미사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동사무소 문제는 사회자 말씀대로 조례 만들어서 지금 4개의 동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사 1동과 미사 2동 사무소와 지금 쓰고 있는 풍산동 사무소에서 3개 동이 가능하도록 헌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식 후보님의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행정동 명칭은 행정동과 법정동 이제 2개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이미지 좋은 동을 원하는 거죠. 제가 풍산지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져서 명칭을 졌는데 입주민들이 아이파크를 해달라. 우리가 이제 하청을 글러줬으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6개월 동안을 현대산업개발과 줄다리 끝에 아이파크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망월동에서 망월초등학교도 있고 입주민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떠난 사람도 고향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동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노력을 했다는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명품 아울렛 매장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그 생선 과정과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시장 간두고 나서 뭐 누가 팔았는지 누가 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고 시장 재임실이라는 거니까 저는 모든 계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학계까지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제가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대학교 입주문건도 폐기각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군 공유지라는 것이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그게 안 돼서 그린벨트라 각종 법률을 다 바꾸고 해갖고 대학교를 들어올 수 있게끔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접니다. 대학교를 유치해가지고 이끌어왔던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모든 그린벨트 과정을 풀어서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행정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지구에 들어오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자화자찬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기호 4번 무소속 이옥진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몇 분 합니까?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갖고 있는 것이요, 이 시장들 상대해 가지고 재판한 기록입니다. 8번을 했어요. 아파트 한 채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우리 미사동 여기는 제 의견으로는 전국에서 하남시는 몰라도 미사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미사리하면 아름다운 카페촌도 유명하고, 미사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동네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미사리를 해주고, 조금 전에 김항식 시장께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로는 다 풉니다. 이옥진이는 그린벨트를 푸는 사람이에요. 책을 2권 썼어요. 그린벨트 성공. 보시겠어요? 이 그린벨트 풀은 소송 기록입니다. 이거. 시장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놓고 개인은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린벨트는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린벨트의 관리자예요. 정부에서 불법하면은 관리해서 정당하게 해라는 그런 조치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법률로 푸는 거고 중앙부에 있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모르는 주민들 앞에서 왜 이것저것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린벨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김항식 시장 푼다 하면 그러나 그렇게 푸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린벨트는 이옥진이가 풀었고요. 또 3분이 지나니까 또 그러고, 지금 미사리 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그 뭐 순환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미사리 지금 늘 걱정이지만 제가 가야공이 있다 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장 되면은 미사리 경정장을 땅을 좀 내놓으라 해가지고 도박장 몰아내고 이 도로를 2배로 좀 넓히고 싶어요. 도로가 확장돼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경정장을 영업정지시킨 사람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옥진이가 경정장 영업정지한 거예요. 시장도 영업정지 못 시켜요. 제 자랑 같지만은 이렇게 실적으로 말하는 시장 후보를 앞으로 시장으로 뽑으셔야 하남시 발전하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 지도자는 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님들 죄송하지만은 함부로 주민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전문성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그 3분 후보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그 3분 후보님이 그 더 배우고 사실은 더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하남시장 이 위치까지 선거까지 아마 올라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질의와는 동떨어진 답변들이 사실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저희 솔직히 다 어린애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입주민들 다 왔는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이거하고는 좀 먼 달나라 답변들이 사실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 조금 솔직히 기분이 약간 좀 언짢은데, 지금 여기 이분들도,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발언을 하시든 간에 저는 3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사 입주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그 해당 답변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어린애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맞는 저희 수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혜자에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저 3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3분 3분 쓰겠습니다. 3분 예, 쓰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들이 말씀도 맞고 여러분들이 의지도 맞는데 어차피 저희는 이제 선거 기간에 여기 왔으니까 1번의 대답이 3분 이내 충분히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미진한 우리 얘기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 될 분들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그지 이것이 뭐 지청구 먹을 정도로 이렇게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3분 이내 대답할 수 있는 게 1분에 확실하게 끝나면은 나머지는 또 여기 오신 것만큼 이렇게 후보자들과 유권자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고정하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고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멘트상 딱 끊으시고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지어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발언부터는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최초 입주가 그 앞에 보시는 그 단지가 2014년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치안과 그 치안 문제 등은 요즘 세월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이 인명사고에 대해서 경각심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2015년 10월에 20명 정원의 경찰 지구대가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그마치 1년 4개월 후에 상주 경찰 인력이 여기가 배치가 되는 거고 1년 4개월 전에는 여기 미사 강변도시에는 단 한 명의 상주 인력 경찰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사 강변도시에 소방서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지도 않고 제일 가까운 거리는 이마트 옆에 있는 소방서인데 지금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소방서에서 밟고 달려온다 해도 20분 이내에 미사강변도시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지금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이 들어가도록 단 한 명의 경찰이 지금 없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의 견해와 그 대처 방식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하남 시장님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규범 후보님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계속 먼저 잡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6월 말에 입주가 됩니다. 근데 치안센터는 15년 내년 10월 달에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여기 15브록 옆에 망월동 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랑 합의해서 6월 달에 입주되면은 올해 안에라도 건물이 있으니까 그죠? 순찰대 차량과 또 순찰 직원을 배치해서 치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걸 경찰서하고 합의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풍산동에서 여기까지는 먼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안전센터도 소방서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시장 했을 적에 여기 사회자하고 우리 동대표의 회장들하고 몇 번 만났지만은 여기가 지금 저 CCTV가 달립니다. 6월 말까지 달립니다. 근데 6월 말까지 몇 대냐면 12개소의 신세대가 걸리고요. 신세대. 또한 미사지구내 총 114개소에 500대가 달립니다. 500대.
근데 여기 동해 대표 되시는 분이 설명 나한테 건의할 적에는 지금 30만 하소, 50만 하소를 합니다. 그럼 찍혀도 힘이 잘 안 보이니까 200만 하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아서 지금 여기 6월 말까지 CCTV 12개소에 53대, 미사지구 총 전체에 114개소에 500여 대는 전체 200만 하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200만 하소로 혼내는 말씀을 드려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검거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지키는 200만 하소로 내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남시장이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은 그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식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전의 문제는 뭐 새 후보가 거의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의지와 자기 생각이 있느냐죠.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하남시를 범죄 없는 세상의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최초로 전체를 CCTV를 설치하고자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제 공약에도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CCTV 달아야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밤거리가 그만큼 어두워지면은 두려움과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ED 등을 달아서 CCTV에 화질도 같은 화소지만은 선명하게 더할 수 있게끔 합쳐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 만들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하남시가 범죄 없는 도시가 3년이 되면은 세계 범죄 없는 도시 회의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과연 범죄 없는 도시가 돼서 브랜드가 되는 그런 시를 만들고자 처음부터 구상해냈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이 부분만큼만은 어느 새 후보나 같은 생각일 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이육진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후보입니다. 두 분들은 4년 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이런 분야의 자료도 갖고 계시고, 또 저기 앉아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가져와서 여기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자료도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사리 가야공원을 운영하면서 이 길을 매일 지납니다. 근데 너무 사각지가 돼가지고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환경적으로 뒤처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시장님들이 그런 걸 걱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 소방서, 제 법률 상식으로 말씀드려서 소방서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역의 밖에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방서나 경찰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국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나 또 정부 기관에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예산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설계도 하고 또 뭐 아까 김항식 시장님처럼 뭐 보안등도 설치하고, 그런데 모든 것은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집은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현실적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 시장님들은 먼저 걱정할 것이 예산 편성을 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그 서울시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가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하남 미사 강변도시뿐만 아니라 고양 원흥지구나 기타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사실은 서울시와 버스 협의가 원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껏 상황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이것은 사실 그 해당 실무자들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이나 그런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와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느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음 구블럭 입주 단지인 구블럭 입주 예정자인데 실예로 구블럭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 하나에 버스가 한 대가 다닙니다. 저희가 이게 산골 무슨 시골 동네도 아니고 서울시 인접거리에 있는 이런 대규모 택지지구에 단지 앞에 노선 하나에 버스 한 대 지나다닌다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의 그 생각과 해결 방안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교범 후보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4번, 81번, 83번, 9302는 현재 돼 있고요. 2015년도에는 5개 노선이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근데 5개 노선이 잠실역, 강변역, 오륜역, 서울역, 강주시 방면 55대인데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을 들어가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순 후보가 혹시 되신다면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게 하남에서 서울 들어가는 노선을 서울에 승낙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년에 5개 노선 서울시하고 협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 2016년에 또 5개 노선이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되는 순서대로 노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려운 게 서울시하고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박원순 후보가 되든지 하면은 같이 가서 협의해서, 하나씩뿐이 아닙니다. 이게 원흥지구도 어디 있고 다하게 서울에서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여러분과 같이 또 서울시장 당선자와 같이 하남시장 당선된다면은 합의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교통체계 흐름들을 혼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식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통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교범 후보 말씀대로 참 난망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마음대로 노선을 정해서 서울을 갔다 와라. 그 갔다 오면은 민원이 나올 필요 없고 100%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합의가 돼야,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가 돼야만이 서울로 들어간 노선이 확정이 돼요. 이것은 서울시의 교통량과 밀집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하나 만들어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여태까지 대외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나 다니면서 모든 업무 협조를 이뤄내서 일을 했던 그 추진력과 경험을 가지고 최소한 단기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끔 해결이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힘들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는 하남시를 거쳐가는 버스 중에서 여기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뭐 그린벨트를 시장이 못 푼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가 사실은 개발제한법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세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가서 전국 중앙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시장이고 관리자만은 아닙니다. 이 교통 문제도 뭐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밤낮을 쫓아다니면서 최소화 기간에 여러분의 뜻에 맞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옥진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자꾸 이런 얘기를 제재를 하는데 생각이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노선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노선 문제는 행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항식 후보나 이계범 시장 얘기인데 뭐 서울시에 가서 와이드 쓴다고 해서 노선 오는 거 아니에요. 노선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스도 올 수 있고 전철. 우리 하남시가 지금까지 전철 못 들은 게 뭡니까? 수익이 없어가지고 전철이 못 들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섭을 했는데 보금자리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제 전철 수익이 있어갖고 보금자리 때문에 이렇게 전철이 들어온 거지 하남시장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철 유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꾸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전철 유치했다면 맨날 떠들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얘기하고 아니 수익이 없는데 전철 올 때 있습니까? 10만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전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철은 국가 기업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절대 전철 못 오듯이 이 노선도 그래요. 좀 솔직하게 시민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없으면 이분들 아무리 빽좋아도 안 됩니다. 올 수가 없어요. 하남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못 빼냅니다. 노선 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수익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민이 많이 여기 와서 사시게 되면 아마 인구 숫자 많으면은 아마 시장이 오지 마라 그래도 수익 따르면은 여기저기서 제한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3분 주셔야 돼요. 예, 추가 3분. 이제 김항식 후보님께서는 더 이상 2번 이제 추가 발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아니, 이게 항목마다 주는 게 아니고 2번이에요?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요 네 번째 질문은 사실 저도 입주민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사간변도시 내 그 수산물 단지하고 레미콘 공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 기반 시설도 지금 현재 없고 도로 여건도 엉망이고 해당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블럭 그 최초 사전 점검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그 사전 점검 시에 대출 한도 문의 때문에 그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 평가가 분양가 수준에 거의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그 분양받으신 이 아파트가 외부적으로는 전혀 프리미엄 가치가 없다는 걸로 지금 판정이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저희 카페 같은 거 보시면은 입주민들 향후 4억, 5억, 6억 미래 발전적인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누구 하나도 그런 거를 보고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백날 미사강변도시 좋다고 하면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입주민들께서 붕괴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너무들 말씀들이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여기 대표로서 그 점이 제일 답답합니다. 알고나 계시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건지. 고양 원흥이나 아니 그 강남 세곡이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 다 물어보십시오. 사전 점검 때 감정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는 이 집을 분명히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피땀 흘려서 제가 이 집을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이 집 자체가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풍산동보다 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